수원에 비해서 수투가 되게 얇지, 두께가? 개념선은 이렇게 좀 얇은데 실제 문제는 엄청나게 수투가 더 많아. 나중에 이제 수능 대비할 때는 문제집으로 하잖아. 수원 수능 문제집 보면은 수원보다 수투가 훨씬 커. 왜냐면 누적 문제가 수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개념서 같은 경우는 수원이 훨씬 두껍지. 단원이 막 잘게 쪼개져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수투가 양이 적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심한 문제 막 가고 하면은 수투가 양이 훨씬 많아. 정적분은 좀 바꿔야지. 정적분. 새로운 단원이지. 정적분인데 그 정적분이 좀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적분의 정의 부분이 있는데 정적분의 정의가 상당히 좀 어려워. 그게 이제 구분구조법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걔가 이제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만 따로 떼서 이제 미적분으로 갔어. 정적분의 정의가 미적분으로 갔어. 그래서 소수 과정에서는 정적분을 배울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약간 그냥 암기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의 자체는. 이제 그 이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미적분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조금 교육 과정이 이번에 이상한 것 같아. 다른 건 좀 마음에 드는데 정적분의 정의만 따로 떼가지고 글로 보낸 거는 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책을 보잖아. 봐봐. 180페이지에 보면은 갑자기 냅다 정적분이 이거래. 이게 나오잖아. 180페이지 한 바로. 그렇지.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정적분이 이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조금 느낌만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정적분의 원래 모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분구조법은 유래가 되게 오래된 거야. 뭐냐면은 나도 어차피 미적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정적분의 시초인데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모든 용어들이 다 이제 한글화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얘는 계속 남아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짧은 단어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의 구자는 뭐냐면 우리 동작구 서초구 할 때 구자야. 그 다음에 이 분이라고 나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구자는 뭐냐면 이거 구하다 할 때 구자야. 동사 구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해석하면은 구역 내지 구간을 나눠서 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적금할 때 적다거든. 합을 의미해. 합. 그러니까 뭐냐면 구역을 나눠서 합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잘게 쪼개가지고 더하는 방법. 그게 바로 구분구조법이야. 옛날에 이거의 뭐 태초는 거기 있지. 뭐 그리고 이집트, 나일 강유역이지. 막 이렇게 땅이 있을 거 아니야. 땅이 다 직사각형이 아니지. 다 이렇게 곡선 모양일 텐데 이게 이제 나일 강의 범람을 하면 이렇게 싹 다 경계가 허물어지잖아. 그러니까 미리 뭐냐면 내 땅의 면적, 네 땅의 면적 다 계산해 볼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곡선으로 둘러싼 면적을 이렇게 구할 때 어떻게 쓰냐면은 막 이렇게 쪼갰어. 직사각형 모양으로 다 자기 쪼갠 거지. 그러니까 대략 물론 오차는 살짝 존재해. 오차는 살짝 존재하겠지만은 이렇게 직사각형을 잘게 쪼개면은 대략 면적이 나오겠지. 그거 면적을 구했단 말이지. 그 방법이 바로 구분구조법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극한의 개념만 조금 추가하면은 요 구분구조법의 개념에다가 극한의 개념만 추가를 하면은 완벽한 넓이가 나와. 왜냐면 봐봐. 우리가 이거 볼게. 이러한 곡선이 있어. y는 x제곱이라는 곡선이 있어. 이렇게. y는 x제곱인데 지금 여기가 지금 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면적을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야. 곡선으로 둘러싼 면적이지? 이 면적? 이 면적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면 돼. 여기가 1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는 이 정사각형 1에서 4분원이니까 4분의 8 뺐어. 이렇게 구하면 당연히 이렇게 만들겠지. 이거 원 아니잖아. 원이 아니야. 이게 공률이라고 하지. 이거 다르잖아 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돼. 얘는 원이 아닌 거고. 그럼 이 곡선으로 둘러싼 면적을 어떻게 구했냐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잘게 쪼개겠지. 이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잘게 쪼갰어. 이렇게 잘게 쪼개서 이놈들의 합을 구할 방법으로 하는 건데 여기다 이제 극한의 개념을 도입할 거야. 왜냐면 지금 이 상태는 약간 울퉁불퉁하니까 오차가 존재하는 경우잖아. 근데 한 번만 예를 들어서 확대 한번 해볼게. 이런 직사각형이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직사각형의 이런 구조가 나올 텐데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 하나만 더 잘게 쪼개볼게.
한 번만 더 잘게 쪼개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나눠지니까 요 부분의 오차만큼이 줄어들지. 한 번만 더 잘게 쪼개면. 그럼 이 작업을 무한히 반복하는 거야. 즉 뭐냐면 극한의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극한은 뭐라고 했어? 목표값이잖아. 그럼 이거를 무한히 잘게 쪼개면 그거의 목표값은 당연히 누구에 가까워져? 요 곡선으로 둘러싼 면적에 완벽히 일치할 수밖에 없잖아. 목표값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극한의 개념을 도입하면 완벽한 넓이가 나와. 그게 바로 뭐냐면 구분조법의 원리야.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거야. 여기 y는 fx가 있대. fx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정적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이해하기 편하게 넓이라고 이해하기 편해.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다음 단원이 뭐냐면 정적분 다음 단원이 넓이잖아. 정적분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 넓이거든. 넓이랑 거의 한 95% 이상 일치하지. 약간의 차이점은 있고 차이점 이따 얘기할 거고. 그러면 요 곡선으로 둘러싼 면적인데 내가 요 면적을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을 막 잘게 쪼개겠지. 막 이렇게 쪼갤 거 아니니 이렇게 잘게 쪼갤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을 아주 잘게 쪼개면 어떻게 되겠어? 마치 실같이 되지 않을까? 실? 아주 얇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길이가 된다는 거야. 아주 얇게 정말 쪼개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들을 쭉 더해 나가는 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느낌만 이해하자는 거야. A에서부터 B까지. 이거는 아래 끝, 윗 끝이라고 하는데 요 용어 정의는 뭐냐면 얘는 아래 끝. 그치? 얘가 시작점이야. 얘가 윗 끝이야. 용어 정의.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 거기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fx, dx 이렇게 돼 있지. 정적분의 정의 자체가. 그렇지 않니? 그리고 여기서 fx는 뭘 의미하냐면 직사각형의 면적 생각해봐. 직사각형의 면적을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세로야. fx가 y값이잖아. 이 직사각형이 있을 때 이 세로 길이가 바로 y값이 되지. 이 dx는 뭐의 약자냐면 델타 x야. 델타 x의 약자인데 여기서의 델타 x는 뭐냐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하나야.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그러니까 뭐냐면 직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를 a에서부터 b까지 더하라 이 얘기지. 정적분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dx가 등장하는 거지. 우리 부정적분은 뜬금없이 여기 fx, dx 이 dx의 의미 궁금했잖아 우리가. 정적분에서 유래가 된 거야. 얘는 뭐냐면 가로 델타 x, 얘는 세로.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즉 직사각형을 a에서부터 b까지 더한 거에 극한값을 의미하는 거지. 그게 정적분의 정의야. 근데 그게 미적분 파트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수에서만큼은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봐봐. 책에 보면 180페이지 이렇게 돼 있지?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얘를 fx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이라고 하고 기호를 이렇게 쓴다 이렇게 돼 있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외워야 돼. 지금 단계에서 그냥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뭐 이걸 할 거 아니니? 다시 배우게 되니까 미적분 가서 제대로. 그게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 거기서 뭐냐면 급수하고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대량으로 던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아예 이과생들 넘긴 거. 문과생들이 이야기하면 좀 너무 벅차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따로 뗐어. 이게 바로 정적분의 정의다 이거지. 뭐 그렇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잖아. 뭐 역사 한번 내가 한번 읊어봤지. 그러니까 태초는 구분구조법부터 해가지고 정적분이 탄생을 해서 모양새가 이렇게 등장을 했고, 그렇지? 모양새. 이거 해석하는 방법은 A에서부터 B까지 이 직사각형을 더한 거에 극한값이다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거 표시는 이렇게 했어. 표시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얘를 실제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봐. 실제로 우리가 미적분 가면은 이거를 급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그건 나중에 배울 것이고 급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따로 있는데 그거 외에도 아주 편리한 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부정적분을 이용한 계산 방법이야. 그래서 둘 사이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할 때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요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이용하면은 계산이 상당히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의 부정적분을 라지 fx지. 이거에다가 요 대괄호를 써. 그 다음에 대입 마이너스 대입 이렇게 적고 얘를 대입한 윗끝을 대입한 거에서 아래끝을 대입한 걸 빼주면 바로 값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미적분학의 제일 기본적이야. 가장 큰 발견이지. 미적분학에서 가장 큰 발견이 바로 이놈이야. 정적분을
계산할 때 부정적분을 이용한다. 둘 사이 관계가 여기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분은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는 얘기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얘를 한번 더 계산한다고 했을 때 0에서 1까지 x제곱 dx지. 얘도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거야. 그럼 얘는 요거의 부정적분은 3분의 1 x제곱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부정적분은 항상 여기 이거 적분상 C를 썼잖아. 정적분에서는 C를 쓸 필요가 없다고 했어 내가 저번에. 왜냐면 부정적분은 이놈이지만 0하고 1이거든. 그럼 실제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윗끝을 대입한 거에서 아래끝 대입한 걸 뺄 건데 1 대입하면 3분의 1 더하기 C고 0 대입하면 그냥 C잖아. 그걸 뺐어. C는 어차피 항상 사라져. C는 항상 어차피 사라지기 때문에 애초에 쓸 때 여기에 적분상수 자체를 안 써. 정적분에서는 아예 안 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제 부정적분 문제가 나오면 적분상수를 빼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랬지. 그래서 정답은 얼마냐면 3분의 1이야. 면적은 3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우리 그 80페이지 볼게. 80페이지에 보면 정적분에 정의 나와 있지. 정적분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그랬고, 그럴 때 윗끝 아래끝 내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 적분 구간이라고 하는 건 이거야. 아까 지웠는데 이거 있지? A에서 B지. A에서 B. 그렇지? X가 지금 A에서 B까지. 아까 전에 그림에 여기 A에서 B까지였지? 요걸 바로 뭐라 하냐면 적분 구간이라고 해. 적분 구간. 구간이라는 용어 쓴다. 그렇지? 적분 구간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실제로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지? 누구를 이용한다? 부정적분을 이용한다. 부정적분에다가 대입, 마이너스 대입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 거기 책에도 라지 fx 플러스 c를 안 적었잖아 얘들아. 그치? 그 대괄호 안에 상수를 안 적었지? 라지 fx가 적었지? 그 이유는 적분상수 어차피 있으라마나 어차피 없어지기 때문에 안 적는 거지. 이게 바로 제1 기본 정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181페이지에 있는 기본 정리,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제2 기본 정리라고 하는 데를 거기 두 가지가 나와 있지. 거기 처음에 있는 거는 이게 나와 있어. 윗끝과 아래끝이 같을 때지. A에서 A까지 fx dx. 여기는 0이지. 윗끝과 아래끝이 같으면 면적은 0이 되겠지. 우리가 생각해봐. 이거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지금 가로가 A에서 A이기 때문에 0이 돼버려. 직사각형 면적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윗끝 아래끝 같으면 그냥 그 값은 0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윗끝 아래끝 같길 때야. 거기 보면은 A에서 B까지 fx dx, 얘랑 윗끝 아래끝 내가 바꿨어. B에서 A fx dx. 둘 사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거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해보면 돼. 이게 되는 이유는 이거 계산하면은 요거의 부정적분에다가 대입 마이너스 대입 할 거지? 그러면 요게 나올 거야. 좌변의 결과는 요놈이고, 우변 한번 해보면 마찬가지로 요거의 부정적분에다가 이번에는 B하고 A지. 대입 마이너스 대입이니까 FA 빼기 FB가 될 거야. 그럼 요게 같기 위해서는 요거에다가 뭘 해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윗끝 아래끝을 바꾸면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는 거지. 그치? 이게 바로 제2 기본 정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의 배웠으니까 성질로 넘어갈 건데, 정적분의 성질은 부정적분하고 동일해. 실수배 될 것이고, 실수배는 다 되고, 누구까지 되지? 합차는 되는데 마찬가지로 곱 안 돼. 곱 안 되고 나눗셈도 안 되겠지. 뭐 이미 다른 내용들이지. 그 다음에 성질 2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 페이지 볼까? 얘도 뭐 거창하게 되어 있지만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 A에서 B까지 접근할 거야. 정적분은 넓이로 이해하면 상당히 쉽다고 그랬어. 넓이로. 그래서 어떤 fx가 있을 때 이거 무슨 여기 x축이 있어. fx가 이렇게 있어. 내가 y는 fx야. 내가 지금 A에서 B까지 접근을 할 거거든. 넓이를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잖아. 중간에 내가 A에서 C까지 접근한 다음에 이 면적 구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C에서 다시 B를 접근해도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A에서 C까지 fx dx.
즉 A에서 C까지 접근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C에서 B까지 fx 이거하고 결과가 같다는 거지. 얘가 이쪽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두 개가 이게 항상 성립이 된다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거기 4번에 나와 있는 182페이지지. 정적분의 성질 2인 거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보충학습에 나와 있는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 한번 볼 텐데, 내가 이미 얘기를 했어. 우선은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은 생긴 모양이 달라. 맞지? 숫자가 있는 게 바로 정적분이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동그라미 1번에 이거 부정적분, 얘를 부정적분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얘를 정적분이라고 하지. A에서 B, fx, dx.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선 모양새가 달라. 그래서 구간 자체가 없는 거지. 얘는 윗끝 아래 끝이 없는 게 바로 부정적분이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적분, 걔가 부정적분이다. 그리고 실제로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와? 얘를 계산하면은 요거의 부정적분 라지 fx에다가 적분 상수식. 그래서 뭐냐면 x에 관한 어쩌고 저쩌고 식이 나오게 돼 있다는 말이지. 부정적분은 다른 용어가 뭐였어 우리가? 원시 함수였잖아. 원시 함수. 그러니까 얘는 x에 관한 식이 나와. 관한 식으로 나오는 게 부정적분이고, 정적분은 이거 부정적분에다가 우리가 뭐 했지? 대입 마이너스 대입을 했지. b를 대입하면서 a를 대입하고 뺐어. 우리가 정적분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넓이라고 그랬잖아. 넓이는 어떤 값으로 나오지. 어떤 값. 넓이가 어떤 값. 그러니까 얘 뭐로 나오냐면 상수값으로 나오게 돼 있어. 어떤 값. 넓이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정적분은 실수다 이렇게 돼 있지. 어떤 값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그 얘기했잖아. x의 제곱 dx 1에서 0에서 1 정적분으로 가면 얘가 같다 그랬지. 한번 실제로 계산해 볼게. 같을 수밖에 없어. 우리 부정적분에서는 얘가 완전히 다른 놈이 되는데, 정적분에서는 얘가 같아. 3분의 1 x 세제곱에다가 지금 0, 1을 대입할 거지. 그럼 1 대입하면 얼마 되냐면 3분의 1 이게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계산하면 3분의 1의 t의 세제곱 될 것이고, 여기서 0에서 1 대입할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나오잖아. 정적분에서는 얘가 완벽히 같은 놈이 되거든. 그러니까 정적분은 문자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부정적분하고 차이가 있어. 그 차이점부터 좀 알아야 되겠고, 그것부터 헷갈리면 정신 못 차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정적분은 뭐다? 넓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약간 좀 차이점은 살짝 있어. 그게 뭘까? 정적분하고 넓이하고 거의 다 일치하는데 유일한 차이점은 이 경우야. 언제냐면은 x축 아래에서 fx가 형성되는데, 이런 경우 볼게. 여기가 a에서 b야. 우리가 직사각형 면적인데 얘 정적분의 정의가 a에서 b까지 fx dx지. 그러면 이렇게 x축 아래에서 fx가 형성이 되면은 이 정적분의 값은 넓이하고 일치할까?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dx는 어차피 얘를 직사각형 쪼갰을 때 이 가로의 길이, 요 가로의 길이가 델타 x니까 얘는 상관이 없는데, 이 fx가 지금 현재 부호가 어떻게 돼? 다 음수잖아. fx가 음수, 얘가 지금 현재 음수야. 그러니까 이 놈은 넓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얘가 넓이가 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부호를 뒤집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x축 아래에 있을 때만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 이때만 살짝 차이가 있는 거지. 이 외에는 넓이하고 완벽히 동일하다고 보면 돼. 정적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하고 적분에 약간 좀 느낌이 반대지? 미분은 막 자기 쪼개잖아. 쪼개가지고 순간 그 차례를 본다면, 적분은 그 쪼갠 거를 쫙 더할 때 쓰고. 용도가 좀 차이가 나지. 그러면 이제 필수 1번부터 좀 볼 텐데, 얘는 뭐 정적분의 계산법이지. 이건 누가 아니니? 어렵진 않고.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본격적으로 내신 준비를 하려면 기본기를 쌓는다는 의미니까, 기본 성질을 잘 챙겨야 돼. 이런 거 합시다.
그러면 1번은 마이너스에서 2까지 x의 x제곱 빼기 2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곱적분 안 된다고 했잖아. 합적분로 변형을 해야지. 그러면 일단은 뭐라고?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변형을 하고, 그 다음은 이거 계산은 부정적분을 활용한다 했어. 그럼 이놈의 부정적분은 뭐가 되냐면 4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1까지 이러면 되지. 일단 대입 마이너스 내가 해주면 되겠어. 2를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걸 빼면 되니까 2를 대입한 걸 얼마 나오지? 4분의 1에다가 16, 그 다음에 2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4지. 2 대입은 0 나오네? 0에서 빼기, 항상 부호만 주시면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요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요거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네. 정답은 4분의 3.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 나머지 2, 3, 4번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되겠어. 그래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 다음 유형 2번 가볼까? 유형 2번 볼까? 2번에 2번을 볼 건데, 이 적분변수라고 하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그런 분산 문제고, 1에서 3까지 3x 제곱에 그 다음에 4x가 4kx 빼기 1이지 dx, 이거의 값이 8보다 크대. 그럼 얘부터 계산 잘 해볼까 한번? 그러면은 부정적분에다 대입할 거잖아 우리. 이런 부정적분, 적분변수가 지금 x야. 그럼 x 아닌 k는 그냥 상수 취급이지, 숫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x 세제곱 부정적분. 그다음 4k는 상수 취급이니까 4k에 그냥 내비두는 거지. 4k 상수니까 내비두고 x만 적분하면 뭐가 돼? 2분의 1 x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얘는 이게 되겠지. 이게 부정적분인 것이고, 여기다가 y라고 3 적어야 되겠지. 3 대입한 거에서 y 대입한 걸 뺄 건데, 3을 대입하면 27, 3 대입했어 9이 앞으로 2니까 9, 28k 3이지. 요거에서 마일 대입한 걸 뺄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k 될 거고, 플러스 1 되겠지. 이게 없어지니까 남는 게 24 남고, 그 다음에 10 6k는 적음을 들어가네. 계산이 맞지? 얘가 지금 8보다 크다 했어. 얘가 8보다 크다. 따라서 k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이제 이거 3번. 3번을 볼까? 3번. 유형 3번에 3번을 내놔볼게. 그럼 여기서 이제 2번을 해볼게. 2번하고 3번 둘 다 좀 해봐야 되는데, 2번을 넣어볼게. 이런 게 이렇게 있어. 1에서 지금 2까지 2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dx, 그 다음에 2에서 2까지 y 제곱 마이너스 y dy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를 요거 따로 다 적분해서 구하고 요거 따로 다 적분해서 구하고 그렇게 해도 돼.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을 좀 하자면, 내가 정적분에서는 문자의 종류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랬어. 그러니까 y를 내가 x로 임의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정적분은 값으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내가 이렇게 바꿔도 되지. x제곱 마이너스 x의 dx 이렇게 바꿔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하고 1이 보이는데 보통 아래 끝이 더 값이 작지. 게다가 또 요걸 보면은 내가 지금 1에서 2로 돼 있어.
그러면 얘를 1하고 2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미스 아래 끝과 위 끝을 바꾸려면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여기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변형이 돼야 돼. 뭐라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dx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혀져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정적분의 성질에서 구간이 같아. 그러면 분배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묶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요 알맹이끼리 계산이 되지. 얘에서 얘를 뺀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x 제곱 될 거고 지금 더하면은 x 사라지지. 플러스 1만 남네. 지금 이거야. 지금 문제가 문제. 이렇게 바꿔야지. 이렇게 계산 편하지. 얘가 3분의 1 x 세제곱 그 다음에 x 될 거고 그래서 그러면 2 대입하면 3분의 8 플러스 2에서 1 대입하면 3분의 1 플러스 1을 빼면 되니까 얘는 3분의 7 될 것이고 플러스 1이 되니까 정답은 3분의 10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고등학교 내신 뭐 여러 번 보겠 10번 정도 보겠지만은 가장 난이도 높은 시험이 언제냐면 2학년 2학기 기말이야. 범위 자체가 어디서부터 냐면 극대극소부터 해가지고 끝까지거든. 극대극소가 수능 퀴즈 나온 데라고 했잖아. 난이도 엄청 높지? 끝까지야. 적분은 또 계산도 오래 걸려. 난이도 자체가 막 미쳤어.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가장 어려워. 거기를 좀 잘 선방을 하려면 적분도 계산도 빨리 해야 돼. 왜냐면 분수 계산도 많고 이럴 수밖에 없어. 넓이도 계산해야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계산력도 좀 있어야 되고 상당히 시간이 부족해. 2학년 2학기 기말 볼 때는 애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문제도 길고 막 그러니까. 적분도 이런 것도 막 다 노가다로 하나하나 하자는 너무 시간 오래 걸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빠르게 돼야 돼. 이렇게 바로 바꿔서 그냥 합치고 이런 것도 있지.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좀 생겨. 요령이. 처음 할 땐 당연히 그게 잘 안 되는 것이고. 2번하고 3번은 반드시 풀어야 돼. 3번은 얘들아 봐봐. 3번의 특징은 뭐니? 3번의 특징은 피적분함수가 동일하잖아. x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피적분. 적분대로 넣으면 동일해. 구간만 살펴보면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1에서 0, 0에서 1, 1에서 2야. 두 번 쉬었다 가는 거잖아. 그럼 아까 전에 쉬었다가 적분하고 있었지. 걔를 한 방 적분할 수 있지.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2까지 그냥 한 방에 적분하는 거야. 어차피 피적분함수가 동일하니까. 3번은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 길게 되는 거를 한 방에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지. 한 방에 마이너스에서 2까지 이렇게 그냥 한 방 적분. 여기 플러스 2x 마이너스. 그 장하게 써져 있는 게 바로 이놈이야. 얘를 계산하는 얘기니까. 얘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피적분함수가 동일할 때 쉬었다가 적분하는 것들 걔를 구간을 한 방으로 묶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적분의 뭐 기하적음이 되는데 이미 내가 말한 내용이야. 정적분은 뭐라고 그랬니? 넓이라고 그랬지? 그 밑에 뭐 증명 같은 거는 몰라도 되는 거고 내가 아까 전에 그 설명한 내용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래서 188페이지 가면은 우리 구간에 따라 함수가 다를 때 정적분 돼 있지. 이건 문제로 봐야 되겠다. 문제로 한번 볼게. 그 다음에 절대값이 포함된 정적분. 얘도 일단 문제를 볼게. 요거에 관한 건 필수 예제 4, 5번을 먼저 봅시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 건데 191페이지에 오늘은 필수 예제 5번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내일 중요한 게 이제 우함수, 기함수 정도 보낼 거고 주기함수 정도 보낼 거고 그게 수능에 나오는 놈이야. 그래서 내일 수투가 있지? 내일 하니까 4번 가보면 함수가 구간에 따라 달라. fx가 x제곱 더하기 얘가 1-5x x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요동 구하래.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fx dx. 그치? 그럼 봐봐. 요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지? 요 구간? x의 범위지? x가 마이너스에서 2까지라는 거야. 그럼 요 피적분대, 얘 적분이 될 함수가 바뀌잖아. 누굴 중심으로 해서? 0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지. 그러니까 얘를 다시 써줘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어디? 0까지는 fx가 얘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x 제곱 더하기 1을 적분을 해주고 이렇게 fx가 바뀌니까. 그 다음에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는 피적분함수가 이놈이지. 1 마이너스 5x를 적분을 해줘야 되겠어.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 왜냐면 구간에 따라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구간이 지금 마이너스 1에서 2로 잡혔으면 0을 중심으로 해서 피적분함수를 따로따로 적어야지.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지금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이 나오겠지. 뭐 그래프로도 이해할 수 가능한데 얘는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1이라고 잡으면 이렇게 되겠지.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0일 때 1 지나니까 요점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5짜리니까 이렇게 되는 직관이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문제는 마이너스 1에서 여기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여기 2가 어디 있을까? 이거 적분하라는 거지. 그러면 직사각형 만들 때 직사각형을 만드는 얘기는 요 y값들을 쭉 더해 나간다는 생각이지. 그 y값 더해지는 y값을 보면은 여기서는 요 곡선의 y값이 더해져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 직선의 y값들이 더해져야 되거든. 그렇잖아. 이 직선들의 y값을 써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히 나눌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이 계산만 해도 되겠어. 계산만 해볼까 그래. 점적분 계산. 이제는 3분의 1 x 세제곱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를 제곱이지.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5의 x제곱에 0이 생기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앞에 거는 0 대입하면 0이고 빼기 마이너스를 대입했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 2 대입하면 여기 2 될 거고 마이너스 10이지. 이거에서 0 대입하면 0이니까 빼나마나. 그래서 3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8 38이 24 마이너스 3분의 20 이런 식으로 되지. 정적분은 음수 나올 수 있지? 정적분은 당연히 음수 가능해? 가능하지? 왜냐면 넓이랑 100% 일치하진 않는다고 그랬잖아. 차이점이 있는 경우. 지금 이건 이런 경우잖아. 지금 fx가 x축 아래에서 형성이 되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정적분 결과가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 오늘 숙제는 절대값 들어간 정적분이지 거기까지 좀 해보면 되겠고. 기억이 안 나. 하도 요즘 막 소리 막 전가 보고서 받아보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오 귀여워. 절대값 들어간 거. 그 절대값 들어가는 함수는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야 돼. 절대값 함수는. 절대값 들어가는 함수 그래프 안 그리고는 실수가 잘 나와. 그래서 절대값 함수는 정적분을 할 때 그래프 항상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면 돼. 그래야지만 좀 실수가 안 나오고. 1, 2번 둘 다 볼 건데 0에서 3까지 절대값에 x 빼기 2지. x 빼기 2 dx 이렇게 돼. 좀 봐. 어차피 우리가 정적분은 넓이라고 했잖아. 특히 절대값 같은 경우는 애초에 피적분함수 절대값이 동쳤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피적분함수가 음수가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넓이하고 얘는 100% 일치할 수밖에 없어. 절대값 들어간 거는 100% 넓이하고 일치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 함수를 그리면 얘가 지금 2를 중심으로 해서 V자지? 이런 V자 모양 이런 그래프인데 0에서 3까지 접근하라는 거야. 그럼 0은 여기 있고 3은 여기 어딘가 있지. 요 면적 구하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물론 뭐 정적분 기호를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 삼각형 면적으로도 가능하다 이 얘기지. 삼각형 면적 한번 볼까? 그럼 여기 이거 어차피 이겠지. 면적만 구하면 2분의 1에 2 곱하기 2 되고 그럼 요 면적은 2분의 1에 1 곱하기 1이지. 요게 1이면 얘도 1이겠지. 45로 짜리니까 약분하면 정답은 얼마겠어? 2 더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정답은 뭐 2분의 5가 되겠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정적분을 여기서 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0에서 2까지는 요 기울기 음수에 대해 접근해야겠지? 이거의 y값들을 쭉 더해나갈 거니까 얘가 기울기 음수가 되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준 상태, 즉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를 얘를 접근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2를 중심으로 해서 3까지 여기 y값들은 뭐냐면 기울기 양수이네. 즉 x 빼기 2 얘를 접근을 한 거지. 실제로 계산을 얘를 하잖아. 그럼 동일하게 나와줘야 돼. 한번 확인해볼까? 우리 처음 했으니까 2분의 1 x 제곱에 2x 0에서 2지. 그 다음에 2분의 1 x 제곱에 마이너스 2x 2에서 3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4니까 2지 마이너스 2 이게 되지. 0 대입하면 0이니까 쓰나 말고 3 대입했어. 그러면 2분의 9 빼기 6이지. 이거에서 2 대입한 거. 2 대입하면 6이고 마이너스 4. 계산하면은 2 되고 2분의 9 빼기 6에다가 플러스 2 되나? 그러면 2분의 9 빼기 2니까 2분의 5 나오지? 확인했지 우리가. 같은. 그러니까 이건 좀 당황하지 않아. 이게 빠르긴 하지? 확실히 그런 거만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거고. 2번은 내신은 2번이 많이 나오지. 이참수. 2번은 이참수에다가 절대값 붙였으니까 접어 올린 이유로 할 거고. 마일에서 3까지 즉 절대값의 x의 x 빼기 2지. dx. 요 알맹이는 요 함수 한번 그려보면은 이참수인데 0하고 2에서 x축과의 교점 발생하고 걔를 접어 올린 거니까 그래프가 어떤 거야?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2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지. 이런 모습인데 마일에서 3까지야. 대칭축은 현재 1이 있는 상태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 그러면 3은 똑같은 지금 거리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3이 되겠지. 쉽게 얘기하면은 요 면적 구하는 얘기 아닐까? 요 면적하고 요 면적하고 요 면적하고 여기지. 우리가 이제 한 다음 시간에 넓이를 배우면은 공식이 있어. 넓이 구하는 공식. 몇 개의 유명한 것도 있는데 걔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어쩔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누굴 접근해야 될까? 얘지. 아래로 블록인 애잖아. 아래로 블록이네. 그러니까 얘가 양수의 상태. 즉 x제곱에 마이너스 2x 얘를 접근해줘야 돼. 맞지? 근데 얘들아 이거 내가 마이너스 1에서 0을 접근했는데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같을까 다를까? 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대칭축이 지금 여기 1인 상태고 떨어진 간격이 지금 2식이거든. 그러니까 요 면적과 얘는 동일할 수밖에 없어. 걔 두 배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에서 0까지 접근한 거를 두 배 하고 그 다음에 0에서 2를 접근할 건데 얘는 위로 블록인 애를 접근할 거지. 이 y값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준 즉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 얘를 접근을 해주면 돼. 됐어? 그래서 요것만 계산만 잘해줄게. 그럼 얘는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얘를 계산한다면 2배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 x제곱 0에서 2까지. 그러면 요거 답을 내보면 0 대입하면 0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지. 항상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건 이거야. 얘를 대입한 거에서 빼기에 얘를 대입한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잘 등장해. 부호 실수 안 하게끔.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쓰나만 하고 빼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될 것이고 빼기 1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 얘. 계산만 좀 신경 써야 돼. 그거에다가 얘는 2 대입한 거야.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 되지. 0 대입한 거는 0이니까. 요거는 플러스로 바꾸면 되지. 플러스. 3분의 4 3분의 8 3분의 8 없어지네. 항상 4 나온다. 정적분하고 넓이는 좀 계산이 많이 나와. 계산은 실수하면 안 돼. 중앙점을 키워야 돼. 여기까지가 절대값 함수였고, 내일 할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우함수, 비함수, 적적분 아주 중요한데 얘가 수능에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몇 년 연달아. 요거가 기본이 돼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요즘. 우함수, 비함수, 적적분하고 주기함수, 적적분. 수능 테마지. 수능에 나온다는 얘기는 내신은 말할 것도 없는 거야. 수능에 나오는 테마는 내신은 무조건 나와. 그냥 예 없이. 내일 하는 게 좀 중요하니까. 오늘은 뭐 여기까지 정도로 나가도록 하고 개별적인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